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 종합운동장은 명색이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공식 홈 구장입니다. 하지만 비만 내리면 그라운드에 물 웅덩이가 생겨 패스한 축구공이 가다가 멈추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최근 청주시가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잔디를 새로 심고 있어 올해부터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경기입니다. 시간당 2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경기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볼보이들이 연신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선수들은 제대로 된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배수 문제의 주된 원인은 시설 노후화입니다. 축구장의 천연 잔디나 토양은 7년 이상 되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2016년에 심은 잔디의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겁니다. 민원도 잇따르자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장 개선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배관부터 모래, 잔디까지 그라운드의 모든 걸 바꾸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온이나 천안 등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에 견학을 다녀왔고요. 실시 설계 용역과 잔디 연구소의 분석에 따라 적합하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재도 강급으로 구매해 문제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로 잠시 중단됐던 공사가 이달 말 재개되면 새 잔디를 심고 2달 정도 생육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는 5월 초 충북 청주FC의 홈경기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 겨울철 대표 과일인 청주 청원 생명딸기 재배 농가들이 최근 상품 출하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딸기의 출하 성수기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금딸기로 불리며 고공행진을 하던 소매 가격도 안정세로 들어섰고 작황 부진도 개선되면서 판매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푸른 잎새 아래로 새빨갛게 익어가는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딸기 모종을 심는 작업이 지연돼 출하 성수기도 한 달가량 늦어졌습니다. 출하량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지면서 수확량이 줄면서 좀 농가 수득이 좀 줄은 편이죠, 지금. 청원 생명딸기 영농조합 법인에 소속된 딸기 재배 농가는 80여 곳, 재배 면적은 54헥타르로 대부분 서량 품종을 재배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1년 중에요. 지금이 딸기가 제일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요즘 자주 와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 지부의 조사 결과 올해 1월 말 청주 지역 딸기 1kg 한 상자 소매 가격은 19,000원 선으로 전달보다는 26.2%, 전년보다는 9.0% 하락해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정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1월 상순하고 중순쯤에는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서 가격 하락 시기를 저는 한 3월쯤에 물량이 좀 많이 몰릴 것 같거든요. 이상 기온으로 출하 지연과 작황 부진에 애를 태웠던 딸기 농가들은 이제 가격 안정과 출하 증가로 인한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의 국내 유일 내륙 서식지이자 해양 생태의 보고인의 충남 서산 가로림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최종 확정되면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가로림만의 잔잔한 물결 사이로 점박이 물범이 고개를 내밉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 물범은 매년 봄이면 가로림만을 찾아오는 생태적 상징입니다. 충남도는 최근 국가유산청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서산 가로림만을 한국의 갯벌 2단계로 등재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내 세계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이 등재돼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과 고창, 신안 등 1284.11제곱킬로미터로 서산 가로림만은 전남 여수, 고흥 등과 함께 갯벌 2단계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가로림만은 반폐쇄성 해양 환경과 넓은 갯벌을 갖춘 지역으로 점박이 물범을 비롯해 흰발 농개, 대추 기고등 등 해양생물 6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해 노랑 백부리 등 멸종위기 조류의 중요한 서식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쉬워지며 가로림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36억 원을 투입해 가로림만 보전센터와 서해 갯벌생태공원, 점박이 물범 관찰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지만 가로림만 종합계획에 반영해 올해 다시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는 서산시와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서산 가로림만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바이오 화장품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도쿄에서 한국화장품협회와 2025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기업의 일본 진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일본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 아이파크에서 열리는 K-바이오 벤처 파트너링 컨퍼런스에 참여해 양국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동군이 지난해 수해 현장 복구 공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영동군은 이번 달 말부터 381억 원을 들여 재해 복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도로와 교량 등 163곳으로 올해 장마철 전까지 모든 복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건복지재단이 충청북도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충청북도의 일하는 밥퍼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일하는 밥퍼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농산물 전처리 작업을 맡기고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내 64개 작업장에서 3만 4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운전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군은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인도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